러시아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파산 위기에 놓여버렸고 이로 인해 전 세계는 또다시 금융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송금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시간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금 결제 및 자본 조달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 발동으로 러시아의 통화와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도 자신들의 제재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마켓에 끼치는 영향도 표면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러시아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세 가지 파급 경로로 나누어 정리한 후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급 경로는 원자재 및 에너지의 공급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유가가 40% 상승할 경우 GDP 성장률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나라부터 떨어집니다. 반면 에너지 자급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거의 영향이 없고 산유국인 노르웨이나 캐나다는 플러스 1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일 뿐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게 되고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간접적인 영향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직접적인 영향 못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영향은 GDP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에너지 가격이 40% 오르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유로존에서 약 4.4%, 미국에서 2.9%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정책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경제는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파급 경로는 러시아 관련 자산의 강제 매각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정부는 러시아 관련 기업의 프라이머리 및 세컨더리 시장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이미 150개가 넘는 거래 금지 기업을 리스트업했는데 그 중에는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과 국영 파이프라인 건설 회사인 트랜스네프트,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 국책은행인 VTB방크 등 러시아의 유럽 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 영향은 컸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2 A지는 조만간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업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 2 건설을 담당하는 주관사로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유럽 철수 계획에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주가가 95% 가까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 미국의 거래금지 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신흥국 주가 지수를 산출하는 MSCI나 신흥국 채권 지수를 산출하는 JP모건 등은 이들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수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율은 10%에 못 미치지만 러시아 제외가 결정되면 지수에 연동하는 패시브 펀드나 상장 투자 신탁은 일제히 러시아 종목을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인 영국 석유회사 BP나 쉘, 독일의 다임러 등은 연달아 러시아와 합작을 취소하거나 철회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결정은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ESG를 의식한 경영 판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ESG 투자가 기업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파급 경로는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에 따른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카운터파티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의 상환, 결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확산되었을 때 부채담보부 증권과 신용연계채권, 신용 디폴트 수합 등 신용 파생 상품들에서 숨겨졌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투자은행들과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을 가지고 2중, 3중의 거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최종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즉 최종 거래 상대방은 최초 거래자를 찾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면서 그에 따라 거래 상대방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카운터 파티 리스크가 심해지면 시장 전체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스위프트 제재와 함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 달러화 비중을 낮추고 유로화와 금의 비중을 높였지만 유럽도 자산을 동결하면서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 지불 및 환율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은행 인출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분이 전날보다 약 28% 늘어난 6조 9천억 루블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은행에서는 뱅크런이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1998년에도 디폴트를 일으켰지만 당시에는 헤지펀드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러시아 국채에서 거액의 손실을 보고 파산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제외되면 스와프 거래, 포워드 거래 등 장기 금융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시장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발 경제 대혼란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처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급 경로 첫 번째인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는 국면을 대응하려면 자원주나 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이 뒷받침되는 자산은 불황기에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에도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유수의 자원 대국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 공급이 정지되기라도 하면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위험 해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제적인 자산 매각 움직임에는 윤리적인 가치도 고려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 카운터 파티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악재는 소문으로 심화되면서 그 영향이 커지고 실제로 뉴스화되면 악재 해소라는 명분과 함께 악재가 소멸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실제로 뉴스화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LPL 파이낸셜 리서치에 따르면 1941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S&P 500 지수는 첫날 평균 1.1% 하락했으며 증시가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9.7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평균 43.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듯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처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